네, 반갑습니다.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1호 되시는 우리 맹명광 교수님, 자칭 타칭 맹사부님이시죠. 맹사부님이랑 같이 이렇게 영상 찍게 됐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졌는데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선선한 데로 살고 있어요. 아니 저희는 이제 전원주택이라서 네. 이제 계절의 흐름 같은 걸 되게 네. 빨리 알 수 있거든요. 네, 네.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거는 저는 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도시 한복판에 사는데 잘 못 느끼는데 예. 시골 쪽에서 하시면 많이 빨리 시골, 계시죠? 시골 빨리 들어. 비 와도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시골이라고 해서 살짝 기분 안 좋고. 아니. 제가 페이스북 친구돼 있는데요. 그렇죠. 페이스북 친구돼 있는데 거기서 가끔 올리시는 사진. 나도 6학년 정도 되면 이 정도 돼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 가끔 하면서. 아니 그 약올려라고 올린 건데 네. 사실은 그 어떤 모델이 좀 돼야 되겠다. 이게 네. 나이가 이제 60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한 20년 넘게 강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제가 또 환갑이 되면서 뭔가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매일 똑같은 얘기에 매일 똑같은 포맷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 프레임을 좀 깨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가 살던 얘기도 좀 하게 되고 그 예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되게 신비주의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신비주의로 살았는데 네. 조금씩 이제 오픈하기 시작한 거죠. 신비주의는 이렇게 얼굴 하얗고 아니, 뭐 그 얘기. 팔뚝 가늘고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반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지. 뭐 저는 처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아주 초기에 맹 교수님이 쓴 책이죠. 네. 스타벅스 백화점의 비밀. 네, 네, 네. 그다음에 이마트 백화점. 백화점의 비밀. 아마 둘 다 책이죠. 네. 그 책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게 아주 입문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뭐 그래도 기억나시면 20여 년간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좀 애착이 가는 저작물이라든가. 그리고 스타벅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스타벅스를 쓰게 된 이유가 그 전에 90년도에 제가 일본을 가서 자댕이라는 그 커피숍을 자댕. 봤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 이제 막 지하에 꽃다방 막 이런 수족관 있고 막 이런 그렇습니다. 어떤 시대에 저는 커피를 프랜차이즈 했다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2007년도 8년도죠. 지금 한 10년 됐네요. 그때 100호점이고 지금 벌써 1300점이 흘렀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제가 종로에 가서 이상한 커피숍을 갔더니 그게 스타벅스였어요. 이상한 커피숍을 이상한 가서 커피숍. 스타벅스.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 커피숍 있죠. 네. 전혀 다른 그런. 그래서 커피숍에 들어갔더니 이제 제 친구도 뭐 커피숍에 나중에 스타벅스에 뭐 근무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인연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돼서 이제 책을 쓰게 됐죠. 그럼 궁금한 걸 내가 좀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저는 또 B형이기 때문에 궁금한 걸 또 못 참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저는 A형이어가지고 좀 소심한데. 저희 집사람이 A형이기 때문에 A형은 좀 제가 조금 경계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이 스타벅스는 당시에도 혁신이었지만 지금도 계속 혁신을 거듭하면서 혁신하죠. 이렇게 가는데 오늘 또 교수님과 나눌 주제가 네. 가치 혁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는 경쟁이 없는 신시장을 개척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기업 경영 전략. 되게 어렵죠. 이럴 수만 있다면 모든 경영자들이 다 환영할 그러니까 것 예를 들어서 같습니다. 네. 지금 둘이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향해서 제압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이게 경쟁력이라고 그랬던 얘기예요. 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승자 독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우리끼리의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안 하는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을 때리는 아주 노예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과 싸우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왜 다른 기업들이 왜 못 쫓아오냐? 우린 새로운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고. 네. 그걸 과감히 깨는 그걸 이제 과거에는 이제 김희창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블루오션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네. 그러니까 피터에게 싸우는 게 아니라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시장으로 옮겨가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가치 혁신이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에서 기존의 시장에서 경쟁하지 말고 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네. 파괴적 혁신이 아닌 창조적 혁신을 그렇죠. 이게 네, 김희창 그렇죠. 교수님이 했던 네, 핵심적인 그 내용이 이제 바로 이건데. 예를 들면 어떤 사례들을 조금 먼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스타벅스는 예를 들면 네. 스타벅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스타벅스는 맛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3의 공간이라고 그러고 자꾸만 딴 얘기를 한다고 인문학적인 얘기를 해요. 그게 브랜드화가 되고 그 브랜드가 된 상태에서 모든 걸 우리가 누리잖아요. 야 향기도 괜찮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정보를 주고 공감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타벅스와 그 커피 브랜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계속 뭐가 좋고 뭐 로스팅이 어떻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보기에는 가치 혁신을 이미 이룬 기업이지 않겠냐. 이케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이케아
아니 소비자가 왕인데 그렇게 소비자가 DIY를 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없었던 방식. 없었던 방식이죠. 이제 사실은 그 이제 출발이 뭐였냐면 직원이 이제 그 큰 가구를 집어넣으니까 차에 안 들어가서 고민하다가 생겼다 그래요. 그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파괴적인 아까 얘기한 창조 혁신이란 말이 맞거든요. 네. 파괴적 혁신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롭게 자료하는 건데 이거는 아예 남들이 손대지 않았던 새로운 곳에서 하게 되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저보고 마케팅 강의하는 사람처럼 느끼겠어요. 그렇죠. 아닌가? 마케팅이 일단은 좀 얼굴이 하얗고. 아니 하얀이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예상된 시나리오를 벗어나야만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 가치 혁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편으로 이제 기왕이 커피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창조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을 좀 나눠서 얘기해 보자면 네.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한 5,000원대의 커피를 한다면 네, 한 그렇죠. 3,000원대로 이디야가 나오고 네, 그렇죠. 그 밑에 백다방이 나와서 한 2,000원대로 2,000원대죠, 그렇죠. 그 밑에 GS25가 나와서 1,000원대까지 내려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없이 오직 가격과 원가의 혁신만으로 제공한다면 그것으로 인한 좀 파괴적인 혁신 아니냐. 이렇게 근데 스타벅스는 한 번도 가격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네. 스타벅스에서 배를 주잖아요. 네. 줘요? 안 주죠. 안 주죠. 그러면 되게 화가 나지 않아요? 소비자는 왕이라면 나는 번호를 듣기 위해서 청각 나쁜 사람은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컴플레인이 없어요. 네. 이건 가치 혁신이에요. 왜 넘버원 브랜드가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기타 브랜드가 많이 그렇게 했다면 난리 날 거예요. 댓글이 막 달리고 뭐 소비자는 뭘로 하냐 이러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수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혁신이 누리는 메리트가 많다는 거죠. 가치 혁신이 전체 관점뿐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속성 중에 어떤 요소, 그렇죠. 남들이 불편한 요소를 주면서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치 혁신 중에 근데 하나이죠. 여기에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해서 네. 판을 없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은 게임 체인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스타벅스를 가격 중심으로 이렇게 갔다면 오히려 이 반대 방향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에 입점을 했습니다만 시간을 우리도 길게 하고 그렇죠. 메뉴를 단순화하고 예. 뭐 이런 파란 애가 왔잖아요. 그렇죠. 블루보틀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에 대해서 또 새로운 가치 혁신을 했다고 요즘 하는 거죠. 평가받고 있는데 어떤 점이 좀 그렇습니까? 방식이 다르잖아요. 지금 스타벅스는 다르고 이제 사전에 이미 이 브랜드라는 것이 아주 단일화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은 막 복잡하게 하질 않고 단일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블루보틀의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근처에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고 대기하고 있는 거. 이게 말이 돼요? 그렇죠. 저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내가 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 이런 역현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네,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각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각인이 되는데 뭐만 각인이 되냐면